자, 볼게요. 일단 우리 수업이 목 1반이죠. 목 1반. 목요일 날 지금처럼 6시, 8시 오시면 되고요. 클리닉은 수업 끝나고 나서 8시, 10시 하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수업이 우리가 몇 시야? 2시 반이야? 5시 반이야? 5시 반이야?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요일은 클리닉이 없고요. 요 녀석은 아까 카톡 보니까 다 확인했던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일단 뺐어. 왜냐면은 배우자마자 바로 이제 클리닉 테스트를 봐봐야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나랑 그 다음 시간에 또 풀이도 해보고 해야 그래야 이제 너희들도 테스트 볼 만한 게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약간 주간 테스트식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주 교재 내가 아까 교재에 써놨는데 수학하로 정석 그 다음에 뭐였지? 센이었냐? 센 두 개입니다. 자, 센 헷갈리지 마세요. 라이트 센도 있고 개념 센도 있고 라이트 개념 센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그냥 센입니다. 그냥 센. 알았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 다른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센. 여기 보면 뭐 센, 센시, 라이트 센, 베이직 센, 개념 센, 개념 센 라이트 하면서 겁나 많은데 다 아니고 그냥 센. 알았죠? 조심해서 잘 구분해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정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알았죠? 실력 교재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서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2명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일단 그리고 교재 숙제 풀이는 둘 다 합니다. 이틀 다 합니다. 알았죠? 주말반 때처럼 뭐 토요일 날 숙제는 일요일 날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고 이게 아니라 매 수업마다 숙제 나가고 풀이하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우리는 강의 녹화 뒤에 보면 카메라 달려있죠. 강의 녹화합니다. 뭐 너희들 목소리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 마이크 여기 달려가지고 너희들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가. 뭐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치? 거의 안 들어가고 뭐 이상한 쌉소리 하는 애들 막 소리치는 애들 것만 가끔 들어가지. 너희들이 그냥 혼자 중얼중얼 대답하는 정도로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수업 들을 때 대답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얘는 항상 유튜브에 올려둘 거예요. 유튜브에 익정쌤이라고 검색, 내 이름 알죠? 다. 수강 신청을 하면서 내 이름 다들 봤겠지? 이거고요. 어쨌든 익정쌤으로 검색을 하면은 뭐 내 거 겁나게 많이 나와. 거기서 우리 거 잘 찾아 들어가세요. 고1S 목 1반의 수학하 심화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도 반 이름은 그대로 갈 거야. 수학상, 수학하 이런 이름 다 떼고 그냥 고1S 목 1, 고1S 화토 해서 두 개가 S반이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가시고요. 재생 목록에다가 요거 이름 다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숙제 같은 경우는 정석이라는 교재는 연습 문제만 나갈 겁니다. 물론 진도가 너무 느린 단원이 가끔씩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연습 문제 없이 유제를 숙제로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숙제는 연습 문제 정석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센 나갈 건데 센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그 중에서 A는 제외하세요. 수업 중에도 거의 안 할 거고요. 거의가 아니지. 우리 안 할 거고요. 바로 그냥 BC 단계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 하를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서준이랑 서윤이랑 지혜랑. 그 다음에 민세 혹시 완전 수학하 처음이야? 한번 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지윤이? 지윤이는 수학하 해본 적 있어? 아, 오케이. 누구? 아, 수학하는 했어? 수학상이 처음이었고. 이상한 애네.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수학상 없어요. 어떻게 수학하를 너 오늘 화장했네? 아, 오늘 졸업식? 오늘부터 백수네요. 오늘 졸업한 사람, 아니, 졸업한 사람 다 손들어 봐봐. 다 했네. 다 백수네, 다 백수. 2달 동안 백수. 나 뭐 말하다 말았냐?
C. 얘는 처음 하는 사람. 지혜랑 서준이. 둘은 제외하세요. 너희들은 B만 잘 풀어와. B만 해도 상난이도 문제 풀면 꽤 어려울 거야. 물론 욕심은 좀 내봐. 괜히 말했지, 서윤아. 그냥 두 번째 처음이라고 할걸 하면서. 자, 너도 숙제 하세요, 센 C단계. 자, 센 C단계 말고 B단계만 해도 사실은 지난번 RPM에 있는 시험에 꼭 나온 문제 거기에 있는 실력 업. 그 정도 난이도는 B에서 다 나옵니다.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제예요. 아, 우리 개념원리가 아니라 지난번 TOT였지. TOT의 스텝 1, 2가 여기 거의 대부분 있을 거야. 3 정도 수준이 아마 센 C보다 조금 더 어렵고 센 C가 좀 더 쉬워. 그래서 스텝 2랑 스텝 3 사이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센 C는. 알겠죠? 할만할 겁니다. TOT에 비하면. 어쨌든 수학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요거는 두 번째 이상 수강 인 사람만 숙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준이 알겠지? C단계는 일단 도전은 해보되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빼놔. 대신에 풀이는 다 같이 할 겁니다. C도 같이. 풀이는 듣고. 지혜도 알겠죠? 알았죠? 네. 끝! 전달 사항 끝.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수업이나 뭐 강의실 관련해서 없어요? 지울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 교재가 정석, 숙제용 교재가 센 해서 두 가지로 나갈 건데 센 나가고 정석을 나가다 보면은 하나 이제 괴리감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센이라는 거는 유형서다 보니까 너희들이 내신용으로 만날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유형 1번부터 한 15번, 많게는 20번 정도까지 해서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쪼개놨어. 근데 정석은 개념서입니다.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센을 수업 중에도 한 번씩 다뤄주거나 또는 내가 뭐 센에 나올 만한 유형 문제들은 내가 칠판에다 써주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 어쨌든 정석만 가지고 수업 중에 배운 내용만 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알았지?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 수학의 정석 보면은 이 정석이 이상한 거예요. 집합부터가 대부분의 문제집은 수학합니다. 근데 정석과 뭐 몇 개의 문제집들만 좀 독특하게 그냥 문제 양 가지고 단원을 쪼개놨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 교재를 보면 평면좌표부터인가가 아마 수학 하로 넘어가 있을 텐데 거기는 수학 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단원 집합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시작해도 되겠죠? 아야 아파라. 시작해도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질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위주로 해볼게. 얘야,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너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 써본 적 있어? 없어? 체육 시간에 해봤죠. 뭐라고 하시니, 체육쌤이? 집합하라고. 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1학년 1반, 2반, 3반 해서 뭐 예를 들어서 6반까지 있다 치자. 6반까지 애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 그때 너는 담임쌤이 1학년 너 뭐 만약에 3반이라 치자. 1학년 3반 집합 했어. 그러면 누가 모여? 말 그대로 1학년 3반 애들이 모여야 되죠. 나머지 애들은 오면 돼, 안 돼? 1학년 3반 애들 중에 안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게 바로 집합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도 마찬가지야. 여러 개의 뭐 수도 있고 문자들도 있겠지. 여러 개의 문자나 그런 대상들이 막 모여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집합, 1학년 3반이라는 집합, 뭐 A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을 딱 만들었다 치면 그 녀석들은 누가 봐도 지윤이가 봐도 그리고 서윤이가 봐도 전부 다 똑같은 그룹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희 교재 보면 집합 뭐라고 돼 있냐? 정석. 여기 나오나? 여긴 없네. 거기 교재 봐봐. 집합 뭐라고 돼 있어? 거의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저기 몇 페이지야 이거? 82페이지 보니까 밑에서 검정 글씨 중에 밑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 보면 나와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임이에요. 자, 그거를 한 번은 눈여겨봐 두세요. 자, 근데 나는 그걸 사전적인 용어로는 안 쓸 거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집합을 왜 배우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가 있어, 창환아? 복소수 범위까지 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수학 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거는 허수의 범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 특별하게 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중학생 때는 어느 범위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든 실수 범위라고 하라고 하셨지. 고등부도 마찬가지야. 함수라고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만 봐야 돼요. 근데 함수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다루고 있을 때는 이게 실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지 허수 범위까지 생각을 하는 건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함수든 방정식이든 뭐든 뭐 경우의 수를 풀든 뭘 하든지 간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사실은 복소수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함수에서만 실수만 보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범위만 항상 보게 되면은 불편하잖아. 그래서 배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의 범위, 지금은 그냥 범위라고 할게요. 범위가 한정되기 위해서 또는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그냥 범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하는데 지훈이가 봤을 때는 A라는 범위를 이렇게 읽어. 가은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봐. 또 수연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범위를 볼 때마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원래는 두 가지인데 너희들은 보통 한 가지만 배울 거야. 자, 첫 번째가 바로 너네 그 교재에 나오는 명칭으로 쓰면 뭐냐면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그 녀석을 나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라고 살짝만 바꿀게요. 아니다. 나는 다른 명칭 쓴다. 범위가 확정이라고 쓴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범위가. 얘가 읽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 2, 3, 4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윤이가 봤을 때는 1, 2, 3만 볼 수도 있는 거고 서준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2, 3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범위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를 나는 또 다른 명칭으로 범위가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애매한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을게요.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잘 기억하세요. 대상을 명확히 구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자,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내용 잠깐 하고 올게. 수연아,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방금 위에서 정의했던 그 내용이다.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수연씨?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라고 배울걸요?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석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하나 더 표현 방법으로 껴넣기도 해.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 방법으로는 안 씁니다. 풀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표현 방식으로서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요 원소라는 명칭이 하나 등장했다. 그치?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약속 집합은요 반드시 중괄호를 씌워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범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원소가 바로 뭐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들. 구성원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서준 씨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서준아?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원소. 그래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뭐야? 정확하죠? 그렇죠. 그렇지. 조건제시 방법이지. 뭐, 그치?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임. 그 어떤 기준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다른 명칭으로 그냥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기준을 보여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오늘 수연이 많이 졸리구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3의 배수. 양의 배수라고 할까? 3의 양의 배수. 예를 들어서 어떤 거? 3, 6, 9, 12 이런 것들. 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조건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조건제시법은 반드시 요거 들어가죠. 막대기.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냥 마. 그리고 그 앞에 x라고 써서 x를 원소로 가집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보통 표현을 읽어주게 돼요. 서준이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읽어준다고? 얘를 원소로 갖는다. 뒤에 블라블라라고 나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렇게 읽어주면 돼.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나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모든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를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다 읽어요. 원래는 뒤에다 붙였는데 이상하더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요거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3의 양의 배수들 중 일부를 가져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3의 양의 배수들 전체를 가져요 라는 표현이에요. 요게 생각보다 어렵다. 조건제시법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심화 문제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잘 기억하세요. 요 모든이라는 거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았죠? 끝.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냐면 요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연아 계속 졸겠는데 자 중괄호로 집합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랬죠. 자 그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분명히 집합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즉 원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저게 집합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뭔가를 해보자. 집합에는 뭔가 어떤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집합에서 뭔가를 꺼내보겠죠. 원소를. 하나 싹 끄집어냈어. 뭐가 나와? 당연히 1이 나와. 그때 가연아 한번 생각해봐. 꺼내서 나온 1이 이 녀석이니 구분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 너네들이 만나는 문제들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 반드시 A와 B는 어떻다 창환아? 그렇지. 근데 너네들 이거 배운 적 없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풀어본 사람들에 한해서 한번 생각해봐. 다음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때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때 너희들한테 얘가 3인 거 찾아봐. 그때 얘가 1이고 얘가 2. 뭐 바뀔 수는 있고 얘가 1이고 얘가 2.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들을 찾으면 돼 라고만 하지 이때 절대로 얘가 3이 나와서는 안 돼. 얘가 3이 나와서는 안 돼라는 말 배운 적 없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옛날부터 가르치긴 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거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깨졌던 게 언제냐면은 대략 한 5년 전쯤 5년 전쯤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이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서 애들 진짜 많이 틀렸어.
모의고사면 1번부터 30번까지. 보통 킬러 문제들은 21번, 20번 쪽에 모여 있고요. 29번, 30번 쪽에 주관식에 또 몰려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한 8번에서 10번 사이쯤 나왔었어. 굉장히 쉬운 문제지. 8번에서 10번 사이면은 2점, 3점, 4점 중에 3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하거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었고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었어. 3점짜리면 사실 정답률이 80%, 90%좀 돼야 돼 정상인데 그때 정답률이 꽤 많이 낮았었어. 왜? 학원에서 대부분 이거 안 하거든. 최근에 나도 이제 어떤 학원에서 어떤 원장님이랑 이것 때문에 한번 싸운 적 있어. 어쨌든 요거 반드시 당신들이 지켜줘야 되는 약속입니다. 아셨죠?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집합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절대로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집합을 배워봤고 집합에 표현하는 C 하나 더 있다. 자, 다시 여기 세 번째. 자, 조건 제시법으로 하나 더 표현을 해볼게. 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집합 C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요? X는 자연수예요. 여기까지만 해서 중괄호 빵 닫아버리면 이 집합은 원소 누구누구야? 대충 한 10개만 말해봐. 뭐뭐 있어? 가연아? 이런 두 개밖에 얘기 안 하다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점점점 이런 모든 자연수 다 원소로 갔죠. 맞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줘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만 집합으로는 표현이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합니다. 수연아. 왜 이래? 왜 자꾸 눈을 감고 있어, 그냥.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A라는 집합. 수연아. 얘 원소 몇 개예요? 어? 10개. 서윤아. 얘 문자 몇 개예요? 많아요. 무슨 많아요? 성환이. 옆에 서준이. 이거 원소 몇 개야? 없어요. 없다라는 거를 정수개로 대답을 해봐. 몇 개야? 0개요. 자, 첫 번째 A라는 집합 원소의 개수 10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이 명칭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무한집합이야. 끝없이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얘야 한번 생각을 해봐. 얘 원소 몇 개라고 했어 아까? 0개요. 0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얘는 유한집합에 속하니 무한집합에 속하니? 당연히 유한집합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한집합을 좋아하겠어? 무한집합을 좋아하겠어 얘들아? 당연히 유한집합을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는 수학이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나 사칙현상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좋아하겠지. 그래서 얘는 뭡니다?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N, number of A, 집합의 이름.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뭐다?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럼 NB라는 건 존재 안 존재? 그냥 존재하지 않고 표현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NC는 얼마? 이건 좀 떼자. NC는 얼마예요? 0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 C의 원소는 유한계라고 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창환아 기억나?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의 공자는 비어있는 빌공자를 써가지고 빈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참고로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쓸 거야. 근데 다른 하나는 요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자, 중괄호는 뭐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쓰던 공집합 표현이고 요새는 사실 안 써요. 알았죠? 여기 아직도 나오는 문제집들은 옛날 문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지
요즘은 사실 이거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요즘은 그럼 공집합을 뭐라고 표현한다? 동그라미 땡 그어서 이거 한글로 파이라고 읽어줘요. 얘랑 원주율이랑 이름 똑같아요. 파이. 알았죠? 어쨌든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 파이. 알았죠? 요거 하나 더 알아둡시다.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졸업식에 뭐 했니? 야, 요즘도 졸업식에 그런 거 하니? 막 밀가루 집어 던지고 계란 던지고 이런 거 하니? 어? 어? 축하. 아, 그런 것만 해? 재미없어. 우리는 밀가루 집어 던지고 계란 집어 던지고 난리 나고 막 그러다가 선생 맞춰가지고 선생한테 혼나고 이런 거 막 했는데 졸업식 때 짜장면 먹던 시절은 아닙니다. 졸업한다고 짜장면 먹던 시절 우리 아빠. 어쨌든 됐냐? 됐죠? 요게 이제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들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수학과 첫날이라서 용어 설명 많으니까 따분한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요거 하고 있는 날이 사실 진짜 나도 세상 제일 재미없어. 빨리 명제를 가야, 그 중에서도 절대부등식까지 가야 사실 수학화가 진짜 제대로 된 수학화가 시작되는 거지. 그냥 명제까지는 그냥 무슨 내가 국어 선생인지 수학 선생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따분한 것들 연속되거든.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들었으면 좋겠고 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명제 좀 후반부나 절대부등식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거기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알았죠? 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서로 같은 집합을 먼저 해야 되나? 포함관계를 먼저 해야 되나? 집합의 포함관계를 하자. 자, 집합의 포함관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예! 그냥 집합을 그냥 너가 생각나는 대로 집합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배운 명칭 꼭 안 써도 됩니다. 그 문장으로 된 거 안 써도 되니까 집합이 뭐야,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모여 있는 거. 또는 수학이다. 수들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집합이 뭐라고 생각해, 결국? 뭐요? 그렇지. 범위입니다, 범위.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범위를 나타내요. 근데 우리 부등식 하면서 했잖아.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에 포함되도록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결국 범위는 말 그대로 뭐랄까 약간 크기를 나타내야 되나? 범위를 가지고는 결국 이 녀석의 범위와 이 녀석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서로 포함하니 안 하니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집합에서는 포함관계라는 게 있고, 자,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풀이하는 도구, 그 풀이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는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나는 벤 다이어그램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나오는 집합 문제들은 99%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풀 수 있어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 우리 목요일반이지, 일요일 날 아마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러 갈 건데 그 전까지 오늘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단점 하나만 제외하면 사실 모든 문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집합 문제는 99%싹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나머지 1%는 뭐야? 못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겁나 쉬운 문제라는 거지. 그냥 밴드 그냥 그리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았죠? 제발 부탁이니까 너희들 그림이랑 좀 친해지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함수에서 친해져야 되는 그림이 뭐야? 그래프. 삼각형의 넓이에서 친해져야 되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삼각형 넓이. 삼각형 모양, 그림. 맞죠? 벤 다이어그램이랑 제발 좀 친해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는 뭔데? A와 B가 있을 때, 자,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녀석의 기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한테? A가 B한테. 그때, 서준아, 벤 다이어그램이 바로 뭐냐면, 밑에다 그려줄게. 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집합을 범위로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도식하는 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만약에 B라는 집합이 1, 2, 3을 갖는다 치면 벤 다이어그램은 뭐다? 그냥
1, 2, 3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벤더그램. 알았죠? 자, 그때 포함 관계라고 했으니까 B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A가 쏙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 민세였나, 이름이? 민세야. A가 B에 포함됩니다의 정의가 뭐야? 어? 공부 좀 하는구나.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라는 녀석의 정의는요. 모든 A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들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기호가 두 가지가 나왔다, 그죠? 자, 첫 번째, 이기호. 두 번째, 이기호의 사용이라고 하는 유형이 또 있어. 저 뒤에 가보면. 첫 번째, 요 기호는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왼쪽에 있는 어떠어떠한 원소는 여기에 있는 어떠어떠한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기호예요. 두 번째, 요 기호는요, 왼쪽에 있는 블라블라라는 어떤 집합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집합으로 포함됩니다를 나타내는 기호죠. 맞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봐. 뭐야? X, 어떤 X? A의 원소. 모든 A의 원소 X는 B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용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때 이름이 뭐지? A의 이름이 뭐야? B의 부분 집합. 그렇죠? 자, 이제부터 속도를 살짝 낼게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로 갈 거냐면 집합의 서로 같은 집합. 자, 그럼 질문 하나 또 해볼까? 가연아?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뭐야? A와 B가 서로 똑같다. 그 녀석의 정의는 뭐야? 너무 한글로 해결을 하는데 수학적인 정의.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의 정의가 뭐예요? 수현 씨? 원소가 똑같다? 그게 같다? 맞긴 맞는데 그거 말고 창환아? 너네 이거 참고짓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지.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요. A, B가 서로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자면 서로 같은 집합 된다 그러면 그려보자. A를 그려볼 거예요. 아씨. A를 그려볼 거예요. B도 그려볼 거예요. 똑같이 그리면 되지. 그때 서로 같은 두 집합 A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 집합 B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표현을 한 이 녀석, 이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니? 네, 포함됩니다. 여기에 있는 A의 원소는 포함되니 B에? 네, B가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A의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을 하죠. 그게 뭐라고요?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갖는다. A는 B의 부분집합.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다가 나와요.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 B의 원소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되니? 네, 역시 이번에도 A가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B의 모든 원소를 다 찾아봐도 B의 모든 원소는 항상 A에 포함된다. 그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A라는 녀석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처음에 원래 기초반, 이게 우리가 개념반이라면 처음에 해볼 게 바로 이거. 자, A의 집합이 1과 1을 가졌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모두 한번 써볼래요?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그치? 그때 지혜랑 창원이는 눈치가 잘 따라와봐. 아, 창원이래. 서준이. 눈치가 잘 따라와봐. 부분집합으로 만들어보자. 그럼 뭐 하면 돼? A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부분이겠지. A의 속에 쏙 들어가는 녀석. 어떤 거 있어? A 원소 중에 1만 가져도 부분집합이지. A의 원소 중에 2만 가져도 부분집합이지. A의 원소 중에 1, 2를 가져도 부분집합이지. 맞지? 근데 그 중에 뭐 있어? 이거 A잖아. 자, 요거 하나 나옵니다. 뭐요? 어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아보면 항상 그 부분집합 중에는 뭐도 있다? A,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 볼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 A는 한두 개는 아닐 거야. 그치?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A들 중에 B랑 다른 녀석만 모아서 B의 뭐라고 불러요? 수연씨? 자, A의 부분집합들 중에 미쳤나봐. B의 부분집합들 중에 B랑 다른 녀석만 모아서 뭐라 부른다고? B의 까먹었구나. 지우는 무슨 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요. A의 집합을 보고 부분집합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부분집합은 A 안에 쏙 들어가야 그게 부분집합이지. 그치? 그러다 보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아는 3을 갑자기 뽕 넣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잖아.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가지고 원소 누구누구 넣을지 고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만 가지는 녀석, 2만 가지는 녀석, 1과 1을 갖는 녀석 하면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내가 하는 질문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을 뭐라 부를래? 이거 전체가 부분집합이면 얘는 진짜 속에 쏙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이 얘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서준이 이름 기억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나온 거 요거 하나 더 쓸 겁니다. 뭐요? 어느 집합은 자기 자신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공집합은 A에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가연씨? 기억나요?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자, 한번 생각해봐. 결국 우리는 요거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집합 A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부분집합 안에 쏙 넣었어. 이 안에 3, 4, 5 같은 것만 안 넣으면 된단 말이야. 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제 1과 1을 고민합니다. 너 1.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그래서 뭐 이런 데 넣는 거야. 2.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넣어주면은 그때 부분집합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누구를 해볼 거야? 1, 2를 볼 때 1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요. 2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요. 라고 해도 얘 삐져나갔어? 안 삐져나갔어? 안 삐져나갔잖아. 다른 원소가 들어오진 않았거든. 근데 여기 안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도 역시 A 안에 들어가 있네. 근데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공집합은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공집합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원소만 비워두면 그게 다 공집합이거든. 알았죠? 이것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약속들 끝! 서준이 좀 복잡하냐? 솔직히 말해 복잡하진 않잖아. 뭘 복잡해? 외울 게 많은 거지. 지금 내가 너희들을 모든 학생들을 다 처음 봤다면 우리는 처음 본 날 기억해봐. 내가 가연아 너 첫날부터 이름 제대로 불렀어? 안 불렀어? 제대로 못 불렀지. 막 가연이냐? 수연이냐? 너 누구냐? 막 이런 식도 있고 그치? 그거야. 아직까지 용어가 안 익숙한 거 입에 안 밴 거지 어려운 녀석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알았죠? 어려운 녀석은 언제?
오늘 아니고 일요일 아니고 빠르면 다음 주 목요일, 늦으면 다음 주 일요일 날 하는 절대부등식. 거기가 진짜 어려워요. 알았죠? 이번 단어는 제일 쉬운 단어니까 본인이 명칭 안 외워놓고 어렵다고 구라치면은 혼나요. 여서준 씨,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 해올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내가 지금 진부분집합이 뭔지 까먹어 놓고 명칭이 뭘 뜻한지를 까먹어 놓고 어려워요 이러고 있으면 혼난다. 알았냐? 또 쌩까네 저거. 자, 어쨌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용어들에 대한 얘기 한번 쓱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서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 설명할 게 없어. 바로 부분집합에서 넘어갈 겁니다, 나는. 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요거야, 요거. 자, 예시 문제로 바로 가볼 건데 자, 여기까지. 한번 싹 지워도 돼, 안 돼? 지워도 돼? 서지 지워도 돼? 나머지 학생들은 다 한 거니까. 자, 다들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우리 반은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냥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반이기는 해요. 대신에 수업 중에 다루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정석 거의 많이 손 안 댈 거예요. 자, 내가 써주는 문제들이 정석보다 문제 어려우니까 못 푼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것만 잘해도 너네 집에서 숙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면 나 아무 말 안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숙제하는 동안에. 숙제가 아니라 지금 풀어보는 동안에. 뭐 잘 안 보이는 것만 질문하고. 자, 지금 내가 써주고 있는 것들 중에 옳은 것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아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쓴 것들 중 옳은 것들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원래는 다음 중 참인 것은, 거짓인 것은 이런 문제인데 내가 써준 것 중에 옳은 것만 찾아봐. 알았지? 문제 하나만 바꿀게. 이거 하나만 바꾸자. 용. 자, 풀어보세요. 야,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잠깐만. 이거 하나 더 할 거야. 내가 깜빡했어. 자, 풀어보세요. 옛날 문제를 잘못 가지고 왔어. 제일 앞에 거, 요거? 10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런다니까? 자, 얘들아, 고기 들어봐. 지금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파이라고 읽은 거 있잖아. 파이라고 말하는 요 놈의 이름이 뭐예요? 한글로? 세 글자?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입니다. 요 녀석은 있잖아. 모든 집합에 항상 들어가는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A한테 너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니? 라고 해도 무조건 참이고요. 원서 안 봐도. B한테 물어봐도 참이고 C한테 물어봐도 참이고 Z라는 집합한테 너 공집합 원서를 부분집합으로 가져?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역시 참이에요. 모든 집합은 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참이라고 해야 되는 게 1번이야.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알았죠? 근데 자, 이 문제 풀 때 뭐라고? 너무 시비 걸라 그랬지. 자,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 꼭 하나 약속해 두세요. 특히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특히 심하고 지금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은 요거 잘 기억해놔. 요런 문제 푸는 순서가 있잖아.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면서 1, 2, 3, 4, 5 막 나올 때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면서 참인 것은 참은 옳은 것의 개수는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때 한 번씩들 되게 헷갈리거든. 그때 읽어주는 순서를 항상 얘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두 번째로 바라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마지막에 확인 요소 정도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번째 마지막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가운데 있는 기호가 얘 첫 번째 뭐로 물어봤어? 얘로 물어봤다는 거는 왼쪽 녀석을 집합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야? 원소로 바라보라는 얘기야? 집합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파이야. 무슨 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녀석은 가운데 기호가 뭐야? 삼지창이거든. 그러면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공집합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 녀석,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를 찾으러 가야지. 참인 이유가 다르잖아요. 얘는 모든 집합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얘는. 그러면 이거 틀린 사람들은 좀 욕할 뻔했다. 이거 틀린 사람들은 좀 심하고, 그쵸? 자, 그때 틀렸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 짝대기 이거예요. 등호에 짝대기 긋는 것처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치고. 자, 요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봐달래? 집합으로 바라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번에는 파이가 아니잖아. 뭐가 들어가 있어? 중괄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요 기호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집합. 그러면 내가 지금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있는 이 중괄호의 의미가 바로 뭐야? 그냥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그럼 중괄호 속에 있는 게 뭐겠어? 그게 바로 원소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원소들에 의해서 참인 거고요. 요렇게 생긴 원소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봐야지. 얘는 뭐야? 삼지창기호.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소에서 참이 되는 거죠. 참인 이유가 다르죠. 그것까지 명확하게 좀 읽어주세요. 특히 서준이 지혜 알겠지?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 뭔지 알겠어? 어딜 모르겠어. 무엇을? 이렇게 된다니까. 처음 배우면은 이렇게 돼. 서준이 이해됐어? 지혜 어디가 헷갈려?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자, 잠깐 고장난 것 같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자. 그래, 이건 안 읽어줬구나. 처음에 A라는 녀석을 바라볼 때도 바깥 중괄호, 맞다. 아까 너 이거 물어봤었지? 왜 중괄호가 두 개예요? 이라이씨. 요 겉에 있는 거는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있는 거? 콤마들은 원소들끼리 구분 지어주는 기호고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읽어주는데 여기서 잘 봐야지. 얘가 원소야. 중괄호 1,2라는 원소야. 1이라는 원소가 아니라 2라는 원소가 아니라 중괄호 1,2라는 원소야. 그리고 여기 봐. 여기 뭐야? 이게 통째로 원소야. 3만 원소가 아니라. 이응? 네. 끝. 이응? 네. 끝. 누구에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해볼까? 거기 들어봐. 자, 간다. A라는 집합이 1, 2, 3, 4로 원소로, 우와, 시가 봐. 1, 2, 3, 4로 원소로 갔습니다. P는요, X로 원소를 가질 거예요. X는 A의 부분 집합이요. 다음 중 참인 것은? 네? 이거? 어? 어디를 쉼표해달라고? P에 쉼표를 해달라고? 쉼표가 없는데 왜 쉼표를 왜 해?
다시 해줄까? 명피를 못 알아보다니. 웃은 사람 나와. 됐냐? 쉼표가 없는데? 여기?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풀어보세요. 네! 참인 거 찾기예요. 왜? 거짓인 거 찾을까? 그래, 거짓인 거 찾아봐. 제일 많이 틀리는 걸 보기에 넣어줄까? 원래 이거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원래는 이거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려. 자, 거짓인 것의 개수란다. 거짓인 것을 찾아보세요. 거짓인 것 누구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 2, 3, 4, 5 아니에요? 몇 번? 2번? 2번? 4번? 틀렸다고 생각했어? 자, 다른 답인 사람. 자네 1번 빼고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자, 가야마? 자네는? 2번, 4번, 5번? 다양합니다. 아주 그냥. 또 다른 답이 있는 사람. 민세? 지혜? 4번, 5번. 민세? 2번, 3번, 5번. 뭐야? 색깔도 없어, 이제. 뭐 해야 돼? 보라색? 2번, 3번, 5번. 1번은 왜 아무도 안 하냐? 아까 얘기했던 거구나. 모든 집합의 분지. 그래, 1번 고르면 혼나야지. 또 다른 답인 사람? 지훈이? 3번, 5번. 정답이죠. 3번, 5번이죠. 3번, 5번, 3번, 5번. 답은 3번, 5번. 누가 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초록 색깔? 뭐야? 뭐야, 이거? 여기도 3개네. 이건 맞구나. 자, 답은 3번, 5번입니다.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조건제시법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지. 이것도 조건제시법 중 한 중난도 조금 넘어가는 문제. 고난도까지 가긴 좀 애매한 문제. 뭐래노? 1이 아니었어요. 뭐? 어디가 1이야? X 다음에 1 아니었어요? 다였어요? 그 뭐라고 읽은 거야? X 이렇게 읽은 거야? X는 뭔데? X 1 X 2 이런 식으로 손 들어. 하나의 번째처럼 아, 진짜? 손 들어. 너 손 들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X를 원소로 가져요. 어떤 X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져요. 이 얘기잖아. 그 A의 부분집합 누구누구 있어? 처음 배운 사람들은 틀릴 수 있지. 왜? 지금 아직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원래 기본 문제 그거 있다 그랬지. 그거 안 풀었잖아. 헷갈릴 수 있지. 잘 봐. 얘의 부분집합을 다 원소로 써주세요. 원소 누구 있어? A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도 있을 거고, 또 A의 부분집합 중에 누구도 있을 거고, 원소 한 개짜리 뭐 있어? 1 가진 것도 있고 2 가진 것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중략할게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고, 원소가 3개짜리 4개짜리 있고, 얘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즉 A도 원소로 들어가 있고. 됐어?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 1번은 당연히 참인 거고, 2번 볼 때 얘가 부분집합으로 원소로 들어가 있네. 참. 그 다음에 얘도 뭐부터 보라 그랬어? 내가 이거부터 보라 그랬지. 이 기호는 언제 사용하는 거다?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보셈? 원소로 바라봐주셈. 그래서 위에는 원소 중에서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A의 부분집합 중에 분명히 뭐 있을 거거든. 원소가 2개인 놈들. 그 중에서 1과 3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예상이 되잖아. 그 놈에 의해서 3입니다. 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쉬었다 할 거야. 2번은 미쳤나봐. 5번은 좀 이따 할 거야. 3번은 맞아 틀려? 말도 안 되잖아. 왜? PA의 원소는 A의 부분집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있을지 몰라도 1은 없지. 됐죠? 잘 읽어야 돼. 알았지? 요 문제 잘 정리해 두세요. 정석 연습 문제 그리고 센 B단계의 상 아마 저 문제 있을 겁니다. 알았죠? 비슷한 문제. 물론 3번, 5번 물어볼 거야. 쉬었다 할게.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로 가볼 건데 이번에도 역시 난이도는 조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잘 한번 따라와 봐요. 다 지워도 되지? 간다.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저 문제 5번 보기랑 비슷한데 지워버렸네. 지우지 말고 냅둬보자. 자, 갑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예시로 바로 갈게요. 여기 한 3줄 정도 공식 쓸 자리는 있습니다. 자, 바로 예시 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과 2와 3과 4를 원소로 가져보자. 그때 1번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혹시 배운 사람들 기억나나? 수연아? A의 부분집합 개수 답 몇 개예요? 16개. 몇 개? 2의 4승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걔를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갈게요. 일단 A라는 집합을 봐봐. 나는 이 안에 1, 2, 3, 4를 어떻게든 잘 집어넣으면 돼요. 5, 6, 7, 8 이런 거 안 넣으면 됩니다. 맞죠? 1, 2, 3, 4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겠다. 결국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겠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부분집합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안에다가 부분집합을 넣을게요. 근데 A의 원소가 1, 2, 3, 4란 말이야. L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아닌 곳으로 들어갈래? 방법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2라는 원소도 똑같아. 너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선택의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어요. 모든 원소가 2가지씩 있어요. 그 다음 이 경우의 수 2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됩니다. 왜요? 부분집합을 만들 때 1, 2만 가지고 고민하고 끝이 아니잖아. 1을 넣을지 말지, 2도 넣을지 말지, 3도, 4도 넣을지 말지를 다 고민을 한 방에 해줘야 부분집합 하나 만들어지죠. 동시에 생각해줘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음? 그게 바로 부분집합 개수 공식입니다. 자, 갈게요. A의 원소의 개수가 n으로 주어졌을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승입니다. n승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원소의 개수 승이라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한글로. 오케이? 2의 n승입니다.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3승계. 원소가 5개 있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승계.
아까 이거 답. NPA가 뭐라고 됐었어? 5라고 했었지, 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PA라는 집합 만드는 방법 자체가 A의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다잖아. 그러면 PA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주는 것 자체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찾는 거지. 2의 몇 승계? 5승계. 32개였어야 됩니다. 알았죠? 5번 알겠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잘 읽어봐. PA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 갖고 PA의 원소에는 A의 부분집합이 들어가 있어. 원소의 개수가 곧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해됐음? 그래서 2의 5승계가 맞습니다. 어쨌든 5개는 아닌 걸 알아야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이거 8번까지 갈 거야. 7번이나 8번 정도까지.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A의 부분 집합을 찾을 거야. 앞에 좀 비워놨지?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을 거냐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을 거예요. 진부분 집합이 뭐라 그랬어 아까 서준아? 진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였지? 그렇지. 그럼 몇 개겠어?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입니다. 몇 개 중에서? 2의 4승계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되잖아. 이 2의 4승계 중에는 뭐 있어? 자기 자신 있잖아. A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하나인 것들, 원소 2개인 것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원소가 3개인 것들 막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누구도 있겠어? 자기 자신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이라고 했잖아.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되겠지. 맞죠? 진부분 집합은 그래서 뭐다? 빼기 1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3번째 공식에 나와요. 두 번째로 가자 그냥.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원소의 개수 승계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지수의 2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까? 3번은 어떤 특정 장난을 좀 치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A의 부분집합 찾을 거야. 근데 1을 포함하는 1, 2라고 할까? 1이라고 하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가연아? 몇 개예요? 지금 내가 서준이한테 물어봐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혜한테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안 배웠어 몰라요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우의 수가 돼 있으라고 했거든. 경우의 수는 중2 거잖아. 가연이 기억나? 그렇지. 자,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4승계 맞습니다. 그런데 2를 포함한다 그랬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봐. 나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원소들한테. 1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세요. 방법 몇 가지? 하나가 되는 거지. 여기밖에 없잖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2, 3, 4는 포함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럼 2, 3, 4는 어때? 둘둘둘. 그래서 2의 3승계가 됩니다. 즉 포함한다라고 정해버린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에서 1을 빼요. 지수에서 빼요. 왜 뺀다? 걔네들은 더 이상 경우의 수가 2가 아니니까 1이니까. 맞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 창환아. 4번으로 가보자.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에 4 마이너스 1승계. 4승 마이너스 1승계가 아니라. 알았죠? 4 마이너스 1승계. 이번에 또 왜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이한테 정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한테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원소들만 둘둘둘이 되는 거지. 그 말은 포함한다와 안 한다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원소들한테 포함하세요든 안 하세요든 정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다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말을 해준 원소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몇 번? 5번으로 가보자. 5번은 뭐냐면 1은 반드시 포함을 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봐. 몇 개겠어? 문서윤 씨? 2에 몇 승계? 다시 못 들었어. 그렇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2의 4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포함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원소한테 정해버렸죠? 두 개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혜씨? 자, 그럼 이번에는 6번으로 가봅니다. 1은 포함을 하세요. 빈 부분집합을 찾아볼게요. 서준아, 몇 개겠어? 몇 개요? 지훈아, 몇 개겠어요? (2의 4) 마이너스 1승 개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마이너스 1 밖에 따로 해줘야지. 왜? 빈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빼기 하나 1을 포함하세요 했기 때문에 지수에 빼기 1. 자, 7번으로 가본다. 가연아? 1은 포함할까 말까? 하지 말까? 알았어. 포함하지 않는 뭐야? 빈 아니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마이너스 2? 2는 또 뭐야? 1. 네. 좋아요. 2의 부분집합의 개수 4승계에서부터 출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했기 때문에 지수에 1을 빼주시는데 공식이 없었던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부분집합만 늘어놓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집합이 공집합이거든. 그거 하나 빼고 찾으세요야. 빼기 1 들어가야 되죠.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 수연아, 몇 개예요? 자, 혹시 다른 답인 사람? 얘는 페이크 문제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부분집합은. 써졌지만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할 거야.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m개의 원소에 대해서 K로 할까?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k승계라는 공식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K개의 원소는 포함하고 M개의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이라고 하면 보통 2의 n-k-m승이라고 써요. 근데 -m-k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포함하거나 않거나 라고 정해버린 원소의 개수만 파악해서 지수에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돌아와봐.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2의 4승계가 맞아요. 맞죠? 근데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죠. 두 개를 빼는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 공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1빼라고 하고 진부분집합이면 무조건 1빼라는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아까처럼 이런 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왜? 진부분집합이니까 1 뺐는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1을 또 뺀 거거든. 근데 이번엔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세워준 2의 4-2승계 안에 공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내가 지금 2의 4-2승을 센 거는 전부 다 1을 포함하고 있잖아. 공집합이 있을 리가 없지. 1을 다 가지고 있는 놈들만 센 건데. 두 번째,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요? 나는 지금 2를 포함하지 않는 놈만 센 거예요. 오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이번에는 함부로 2를 빼시는 걸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고등부 시험은 이래요. 중학교 때는 진부분집합 개수를 만약에 배웠다 치면 그냥 바로 물어봤을걸? 중학교 때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개수를 배웠다면 문제에 바로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부는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찾아가는 문제, 어떤 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문제고 기본 베이스 공식만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화 문제 하나만 더 넘어가 볼까? 자, 요거 책 문제에 보면은 센 같은 거 보면 정석에 보면 이거 다 있다. 그렇지. 알았죠? 요거 싹 다 유형 쪼개가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해놔. 그리고 아까 유튜브 영상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가 왜 찍어? 당연히 결석 발생했을 때 또는 코로나라서 못 올 때, 물론 코로나라서 못 올 때는 몸이 아픈 상태만 아니면 실시간으로 들어도 돼요. 내가 미리 얘기만 해주면 켜줄 거야. 그럼 얘들은 수업 할 때 같이 들을 수 있어. 알았죠? 두 사람. 근데 뭐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녹화로 보면 되고, 자, 어쨌든 결석 보충은 뭐 개인적인 그냥 갑작스럽게 막 무단 결석이 아니라 가족 사유든 뭐든 학교에서 현체를 가든 뭐든 일단은 나는 보충 못 해줘요. 왜냐면은 평일에도 주말에도 수업이 꽉 차 있어. 그래서 내가 보충을 해줄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모든 수업을 다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방학 동안에는 너희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바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결석이 발생했다면 집에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오늘 밤이면 올라가 있어요, 영상은. 너희들 집에 다 가고 나면. 알았죠? 그런데
3월부터는 바뀔 겁니다. 3월부터는요. 빠졌다. 다음날 무조건 학원 와야 돼요. 와서 클리닉실에서 조교쌤 감독하에 내 수업 영상을 들으세요. 빠진 부분을. 알았죠? 물론 유도리는 있어. 융통성은 발휘할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학원에 와서 보충하는 걸로. 영상으로.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유튜브 영상 제공하는 목적? 복습.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좀 중요한 단원들, 어려운 단원들은 들으면 더 좋고 들으려는 욕심도 있을 거고 물론 잘하는 애들은 이미 내가 한 번 듣고 잘 할 거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들 있어도 좋아요. 의무적으로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숙제 풀이할 때 이런 풀이들 필요하다면 들어달라는 얘기지. 자, 어쨌든 심화 문제 하나 갑니다. 뭐 가볼 거냐면 집합 A가 있어요. 1, 2, 3, 4예요. 그때 A의 부분집합 B와 그놈의 부분집합 C 관계를 만족하는 두 집합 BC에 대하여 순서상 B, C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기서 순서상 BC가 뭔 말이지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죠. 순서상 BC라는 거는 B도 내가 개수를 고민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 C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 BC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모든 개수를 다 생각하세요지. 결국 경우의 수 또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A의 부분집합 고민하면서 그놈의 부분집합 C도 같이 고민하는 거니까. 알았죠? 풀어보세요. 시간 딱 1분 드립니다. 일단 방향이 맞으면은 좀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계산하고 맞게 하고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요거는 결국 뭐냐면 A의 부분집합 B의 개수를 고민을 하면서 그에 따라 C의 개수, B의 부분집합인 C의 개수, 맞죠? B의 부분집합의 개수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함부로 그냥 B의 개수, C의 개수 빵빵 찾고 끝이 아니라 사실 C의 개수를 고민을 하려면은 부분집합이잖아.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고민을 하려면은 누구의 부분집합? 그놈의 원소가 몇 개니를 알아야 돼. 즉 C의 개수를 고민하려면 B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B의 원소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의 원소의 개수부터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로 나눠서 여섯 개에서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됩니다. 노가다는 아니에요. 일단 B의 개수 고르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A의 원소 5개 다 골라야 되니까. 근데 그에 따른 C의 개수는요. 2의 5승계. B의 원소 5개 중에서 미쳤나봐. A의 원소 5개 중에서 B의 원소 4개 고르시면 됩니다.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방법은 안 고르는 거 하나 고르는 방법과 같지. 5가지가 있겠죠. 그에 따른 C의 개수는 2의 4승계. 다음 얘는 요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A의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는 얘기는 고르지 않는 2개를 골라주면 되지. 그 고르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이냐? 열. 총 10가지예요. 또는 수학화를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5C에 2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수학화 끝까지 배운 사람들은 5C에 2라고 조합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까지 안 배운 사람들은 보통 이게 원소가 4개, 3개 줄어 있을 겁니다. 쫄지는 마시고요. 하나하나 세워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때 C의 개수는 다음 얘도 똑같죠. 2개 고르면 되니까. 근데
2의 2승계. 얘는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 그리고 0개 고르는 거. 안 고르면 되니까 하나. 그에 따라 C도 하나. B가 없는데 C 어떻게 골라? 하나밖에 없지. 다 더해주시는 게 답이에요. 243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풀어도 된다? 내가 이걸 원한다면 이게 아니었겠지. 솔루션 1은 이거예요. 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용. 학교 서술형용 풀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풀이입니다. 경우의 수 공식을 배우기 때문에, 경우의 수래.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 공식을 사용을 해보는 풀이였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갈 거예요. 뭐요? 결국 우리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면 되는 거야. 근데 A의 원소가 5개가 있거든.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경우의 수 고민하라 그랬지.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경우의 수로 풀릴 수도 있고 부분집합으로 풀릴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쉬울 때가 있지. 바로 이 문제. 1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군데 중 아무 때나 가면 되잖아. 2는 3도, 4도, 5도. 3의 5승 나오고 그게 답이 243이. 한 줄로 끝난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너무 공식에만 의존을 하지 마세요. 물론 서술형에서는 공식을 써주기를 원할 거야. 왜? 경우의 수로 풀고 앉아 있으면은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얘 경우의 수,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못 외웠나 보구만. 그래서 경우의 수로 만들어가는 애인가 보네. 감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객관식은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집합의 연산 배우기 직전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다뤄봤어. 어때? 쉽죠? 할만하죠? 자, 다음 시간에 연산과 연산 법칙까지 해서 집합을 싹 끝내버릴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속도를 조금 낼 거니까 다들 이제 좀 공부 적당히 잘 해오세요. 알았죠? 오케이? 네, 일단 여기까지.